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 이주호입니다. 자, 새해를 앞둔 부동산 시장은 마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발표했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방안과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주택 공급 과잉 우려까지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악재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그런 모습인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뚜껑은 반드시 열어봐야만 아는 것이겠죠. 지금 당장 지나친 우려를 하는 것보다는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부동산 시장을 예상을 해보고 그에 맞는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가이드가 여러분들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현명한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네,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전화로 받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2077-633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 혹시 문자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여러 가지 부동산 정보를 주시기 위해서 전문가를 2부 자리에 모셨습니다.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정말 2016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2015년을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은 네. 분양 시장이 정말 뜨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과연 이런 열기가 내년에도 이어지게 될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왜냐하면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분양권 시장을 또 가야 되느냐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죠. 근데 그러니까요. 실제적으로 이제 그 좀 문제점이 될 만한 것들 좀 보자면 공급 과잉이다 이런 것들하고 네. 또 하나가 이제 그 대출 규제 강화, 또 하나가 이제 미국 금리 인상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분양권 시장이 또 일반 매매처럼 약간 좀 퍽퍽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지금 LTV나 DTI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지금 그 정책이 집단 대출에도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LTV, DTI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집단 대출에는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시중은행에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그것도 적용하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신용평가니 뭐니 해갖고 중도금 대출도 지금 그걸 적용을 하게 되면 분양권 시장이 많이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죠. 이제 그 와중에 은행은 또 금리를 지금 이제 그 이자를 벌어야 먹고 사는 그런 이제 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작은 주택들은 뭐 사업자 대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로 자꾸 열어놓고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어떤 방법으로든 가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렇게 준비들은 하고 있는데 분양권 시장이 어떤 좀 그 예전 같지 않은 작년 같지 않은 그런 시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분양권 시장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인기 있는 것들은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네. 예, 있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가 차근차근히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분께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저에게 전화를 주셨다고 합니다. 어떤 점이 궁금한지 직접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을 도와드릴까요? 분양권을 지금 매수를 좀 할까 하는데 너무 고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떤 네. 매물에 대한 분양권이에요? 상황심리 네. 뉴타운 지역이요. 25평.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매수해도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시니까 제가 네, 지금 네. 바로 신화선 대표를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분양권 투자하시려고 지금 왕심 쪽에다가 하셨나 봐요. 네. 그죠? 예, 예. 근데 어떤 거 얘기하시는 거죠? 센트라스 얘기하시는 네, 건가요? 네, 16년에 입주하는 거? 예. 지금 매가는 어느 정도 한대요? 지금 한 5억 3천서부터 그 우회거든요? 5억 3천이 저층인가요, 혹시? 아니요. 고층이에요? 예. 가격이 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5억 3천인데 향이나 뭐 이런 게 좀 빠져 있는 데 같은데 그러면? 왜냐면 5억 네. 3천 정도 되면 시세가 예. 괜찮거든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지금 이제 이쪽에서 제일 그 좋은 데로 따지자 그러면은 얘랑 좀 이렇게 비교해갖고 볼만한 데가 옥수동 쪽이 상당히 인기가 많은 데인데 네. 거기가 25평에 6억대가 넘어가요. 그리고 아, 그래요? 실제적으로 앞에 있는 텐질 같은 경우도 가격이 굉장히 좋거든요. 예, 그러면 예, 5억 예. 3천이면은 좋은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게 이제 이제 조합원 물건 중에 어떤 그 뒤에 분담금 네. 나중에 관리처분 진짜 관리처분이 될 때 준공 후에 한 1년 정도 이전고시하기 직전까지 가가지고 나중에 진짜 내가 분담금을 내는 부분에 그 안에 이제 스페셜한 어떤 그 조합원들 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은 이상은 가격대가 네. 지금 상당히 괜찮은 편이라서 이게 아, 일반 그래요? 분양권인가요? 조합원 예, 분양권인가요? 네, 일반 분양권도 있고요. 조합원 분양권도 있는데, 아, 사실 네, 거면은 일단은 이제 일반 분양권을 분양권. 사시는 게 좋겠죠. 예, 하자를 예, 예. 안 나누니까. 그러니까 네. 일반 분양권 중에서도 층 좋은 거를 고르셔서 이 정도 가격이면 사셔도 될 괜찮아요? 것 같아요. 네, 네. 6억 이상은 오를 것 같아요? 뭐 6억 이상으로 오른다라기보다는 현재 가격보다는 오른다고는 보여집니다. 네. 보여져요? 네. 아, 예. 그래도 제가 네. 상울곡동에 단독을 좀 보유하고 있는데, 하월곡동,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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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24-81번지요. 예, 예. 하월곡동 예, 예. 그 55평이거든요. 24-81번지. 81번지. 예. 예, 대지가 55평이거든요. 네, 네. 네, 그거는 매도 시점 한 어느 때쯤 될까 해서. 그 하월곡동 24-80 상월곡동. 네? 상월곡동. 하월곡동이 상월곡. 상월곡동. 아, 상월곡동. 네, 그러니까 번지가 네. 안 나와가지고 지금 네. 상월곡동. 네. 전철역이 바로 있네요. 6호선 예, 예. 바로 코앞에. 네. 근데 지금 이것을 네. 아 종암동 있는 이쪽이구나. 일단은 이걸 언제 팔아야 되느냐? 예. 혹시 주택이 이거 하나세요? 아니요. 아, 그럼 비과세는 아니네요. 네. 이 매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4년 됐어요. 4년. 4년이면 네. 뭐 큰 적은 아니고 오래 두셨으면은 이제 이게 그 세테크 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한번 네. 말씀드린 거고 4년 네. 되셨는데 지금 이걸 땅으로 파시려고 그러신 건가요? 예, 예. 주택인데 2층짜리거든요. 아, 도끼자루로 돼 있네요. 그죠? 네. 예, 도로를 또 잘못 끼고 있고 남의 땅까지 네. 갖고 있어요. 굉장히 복잡한 네, 네. 땅이네요. 네. 이런 것들을 앞땅을 사가지고 본인이 지어버리든가 네.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땅 모양이 남의 땅을 지고 있어요, 이게. 네. 그래서 네. 굉장히 네. 손해보는 부분이 많은데 뭐 남의 땅 지고 있다고 남의 건물을 부셔갖고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적당한 선에서 이게 공사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땅이라 앞땅을 사가지고 뭔가 네. 지어가지고 매도를 하든가 아니면 그냥 네. 땅으로 매도하는데 수요자가 있으면 그냥 파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뭐 특별하게 주위 시세보다 조금 덜 준다고 하더라도 앞땅에서 뒷땅을 또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다고 네. 하더라도 그냥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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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님 오늘 감사합니다. 궁금증이 다 해결되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신화선 네. 대표의 이야기를 마음속에 새기시고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분을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분은 또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점을 반갑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네, 신천동에 네, 장미 아파트 28평짜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네, 그 재건축 물건들에 대해서 매도 타이밍을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미 아파트가 과연 재건축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매도는 언제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좀 짚어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잠실 아파트, 장미 아파트 갖고 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5, 6년 정도 됐습니다. 5년 정도. 가격이 조금 높을 때 매입하셨어요? 네, 그렇죠, 5, 6년 전이면. 지금 보다가 조금 많이 낮을 때 했죠. 그러면 차익이 좀 많이 나셨겠네요. 비과세 받으시나요? 네, 아이고, 예. 축하드립니다. 우선은요, 이 장미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전화를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25평형이시면 지분이 굉장히 작죠? 네, 뭐 한 11평 정도 되실 텐데. 맞아요?
이게 28평, 28평부터 있어서요. 28평짜리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28평이고 지분은 몇 평이에요? 한 13평 13평. 정도 네. 됩니다. 굉장히 매가 대비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죠? 그럼 실제로 네. 사업이 들어갈 때는 내용이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서 네. 얘기하는 건 물가 쪽이어갖고 용적률을 많이 받아갖고 사업성을 높이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시행 인가가 내년 정도에 이제 움직임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조합이 돌아가는 상황들은 잘 알고 계신가요? 예. 아, 네.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조합은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조합은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조합원 선임은 당연히 되는데 이제 네. 그 내년에 지금 준비하는 이런 걸로 봐서 사업시행 인가라든가 뭐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장미에서. 예, 예. 근데 네. 사업시행 인가까지 나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물건의 가치가 정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근데 네. 관리처분이 가게 되면은 본인의 물건의 가치가 제대로 뚜껑이 확 따지거든요. 그러면 네. 사실은 오픈되기 전에 매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사장님은. 근데 지금 파는 건 아니고 사업시행 네. 인가나고 관리처분 그 중간 사이에. 근데 네. 사업의 형태가 지금 현재 여기서 만약에 그 땅을 갖다가 종상향을 시켜가지고 뭔가 기부 체납을 해서 용적률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 그거를 조합장이 잘 끌고 가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파는 거에 대해서 그때 가서 다시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모습으로는 변화가 없는 현재 모습으로는 관리 처분 나기 직전에 매도를 하셔야 가장 많은 차익을 볼 거예요. 여기가 바람이 굉장히 불 겁니다. 그러면은 네.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나면은 또 엄청나게 불어요. 뭐 1, 2억까지도 막 쭉쭉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은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제 주의해야죠. 사는 사람은 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내용이 없어요. 이 안에는 지분이 너무 적어요. 옆에 잠실 5단지만 해도 35평대가 25평 갖고 있어가지고 내용이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여기는 장미는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갖고 네. 계시기 때문에 바람을 탈 수 있어요. 지금 타이밍이. 내년 돼서 사업시행 인가 나고 나서 관리처분 그 사이에 휙 던지시면 되는데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도 지역에서는 알아서 높은 가격에 막 돌아가요.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진짜 가격이 뭔지도 모르고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그때 매도를 하시더라도 하시고 만약에 관리처분 난 시점에서 종상향에 대한 땅에 대한 어떤 사업성의 분석이 굉장히 좋아졌더라 그러면 그때 가서도 팔지 말고 아파트를 받아갈지 그때 고민하시면 돼요. 지금은 사업시행인가 내년에 기다렸다가 관리처분 그 사이에 바람 타고 파시는 걸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저희가 고맙습니다. 항상 그 시청자분들하고 통화하다가 안타까울 때가 먼저 이제 실행을 하시고 전화하실 때가 좀 안타깝거든요. 그 시점이 됐을 때는 반드시 전화 한번 더 주시고 거기서 전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실행하시는 걸로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전화 주신 분은 정말 좋은 타이밍에 전화 잘하신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네. 장미를 지금 팔아버리신 분도 계세요. 지역 부동산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이제 파시는 건데 네.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팔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요. 절대 팔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 팔고 왔다. 아니 그걸 왜 팔았어?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팔지 마시고 사업시행 인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추후를 보시면 가격이 지금 쭉쭉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내년 그냥 지켜보세요. 괜찮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그 관리 처분 되기 전에 예. 다시 한번 좀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시청자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을 도와드릴까요? 아, 저기 인천시 네, 그 남동구 간석동 소재에 있는 간석 레미안자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저희 아파트가 2008년도에 입주를 해서 네, 지금 한 8년 차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요. 네, 이제 그 입주 때부터 부동산 이 흐름에 따라서 곡선을 타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니까요. 네, 지금 상태에서 한참 3억대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네, 지금 작년 하반기부터 다시 상승 곡선을 타가지고 네. 지금은 되게 좀 많이 원상 회복을 한 것 같거든요. 네, 최고점 나갔을 때랑 거의 비슷하게 올랐어요. 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부동산 경제 뉴스나 이런 거 꾸준히 보고 있는데 네,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쯤 다시 또 하얀 곡선을 탈 수도 있다라는 전망들이 있어서요. 네. 내년 초반쯤에 제가 이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 주택을 네. 매매를 해서 한 2년이나 4년 정도 저기 전세로 옮겼다가 다시 하얀 곡선 타서 조금 저렴해지면 다시 구매하는 방식으로 재테크 방법을 좀 네.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미시적인 어떨지. 방법의 투자 전략이 필요하신 거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네. 지금 바로 신하선 네. 대표 연결해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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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이제 집 가지고 고민 되게 많이 하신 거예요, 그죠? 이걸 사가지고 나중에 뭐 팔아가지고 또 가져가려고. 맞아요. 그죠? 네네. 네, 네, 맞아요. 아, 심정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아니 자, 왜냐하면요 재테크 네.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집이 뭐 한 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네. 하니까 이제 주위에서 또 그런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봤는데 저는 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고 이래가지고 한번 그렇죠. 상담해보고 싶어서 전화 드렸어요. 이게 이제 지역적인 특성을 잘 아셔야 되는데, 네, 여기가 이제 인천, 그러니까 다른 간석동하고는 좀 달라요, 여기가. 그러니까 아, 가격이 뭐 그래요? 잠깐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 지도를 좀 네.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자,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제 말씀하신 아파트가 여기인데, 지금 네. 전철도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인천 공사 중에 있는 거죠, 이게. 네, 네, 네. 이게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여기에는 시청이 있어요. 인천 시청이 네, 있고, 그리고 네. 또 이제 여기 또 한 군데를 보시게 되면 상업지가 있고, 저 위쪽으로도 상업지가 되게 많은데, 우선은 이 안에서 상업지가 이렇게 있으면서 이 전체 지도를 좀 줄여서 보시게 되면은 공업지 네.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이게 초록색인 네, 게 네. 다 이제 공업지인 거예요. 지금 네, 네. 이렇게. 근데 네, 다른 간석동하고 다른 게 뭐냐면 여기는 네, 이제 일단은 그 시청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여러 가지로 전철이 뚫리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한 2년간은 집값은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전체 시장이랑 강남이랑 비교했을 때도 그러니까 네, 네. 여기를 지금 팔고 다시 사겠다? 네. 오히려 전철이 뚫림으로 인해서 사실은 중심부와 거리가 가까워지거나 그건 아니고 인천 안에 이제 전철이 생기면 뭐가 되냐면 외부에서 유입 인구가 생겨가지고 내 물건의 수요자가 더 많이 생기는 건 아닌데 그냥 거주하기가 편하고 이주하기가 편해져요. 그냥 사는 사람들이. 근데 네, 그것은 부동산 가격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사실은. 네, 네. 그냥 네, 네. 전철 뚫린다는 말이 나올 때 가장 많이 올라가고 뚫리고 나면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 반영이 지금 막 되고 있는 거예요, 전철이. 근데 네, 개통되기 전까지는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집값이 이제 떨어질 일은 없다. 그리고 네. 강남에서도 그렇고 지금 계속 이주 세대가 다음 이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약간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 이제 이주 세대가 생김으로 인해서 진짜 부동산 가격이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밑도 끝도 없이 전세가 올라가고 가격이 막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면서 저 멀리 파주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네, 네, 전세 살던 사람이 그냥 집을 사버리고 막 이런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냥 네. 유지는 해주고 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사고 팔고 하는 거는 혹시라도 만약에 팔았는데 집값이 네. 올라가면 속상하실 거고 또 하나가 네. 지금 빠지시더라도 원래 산 가격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마이너스 되는 네. 것도 아닌 것도 있지만 취득록세도 있잖아요. 취득록세. 지금 네? 아, 취득록세. 네네, 네네. 취득록세도 있고 하니까 굳이 네.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아, 그래요? 네네. 만약에 재테크를 하신다 그러면 네. 지금 이제 여기 가지고 있는 그 주택에서 예를 들자면 지렛대 거를 많이는 말고 한 4, 5천 네. 정도를 들여가지고 다른 데다 투자를 해놓으시면 차라리 그게 더 네. 안정적이고 2, 3천만 원은 벌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아. 드릴게요. 네. 아, 네. 다른 지역에요? 다른 중심부에 들어오셔야죠. 투자는. 아. 서울 중심부에 들어오셔야 돼요. 네. 여긴 아. 할 수 없이 지금 거주하시는 거죠? 서울 중심부에 투자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아, 투자는. 투자는요? 그렇지. 네, 시청자님. 아, 네네. 그 어떻게든 하나 갖고 있는 이 집을 이용해서 더 좋은 네. 수익률을 네네. 얻어보기 위해서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네네. 지역에 더 좋은 지역에 네. 투자하시는 게 낫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 네네. 프로그램 말미에 신하선 대표의 또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릴 거예요.
저희가 네. 방송이라서 여기서는 어디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그쪽에 네네. 오시면은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어가실 수 네네. 있거든요. 아, 혹시 네네. 시간 가능하시면 참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세 번째 시청자님까지 모두 만나봤죠. 자, 이제 문자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이 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화면으로 그 문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문자 사연 주신 분은 2386님입니다. 사연은요,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투룸주택에 투자하고 싶은데 전망이 어떤가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좀 약간 추상적인 느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좀 대략적으로 짚어주시면 어떨까요? 네네. 많이 추상적이시네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투룸이 전용은 어떻게 되냐, 가격은 얼마냐, 뭐 이런 것들이나 삼전동도 삼전동이 왼쪽 있고 오른쪽 있고 그렇죠. 위쪽 있고 아래쪽에 네. 있는데 그냥 전체적인 시장에서 좀 바라봐 드릴게요. 지도를 좀 보면서 네.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적으로 이제 그 석촌이나 이런 곳들은 투자에 대한 어떤 베이스가 개발이 목적이 아닌 개발 베이스가 깔려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개발이 베이스가 돼 있지 않고 목적이 돼 있는 그런 지역이 대표적인 데가 한남동 같은 데라고 할 수 있는데 내 목적이 10억에 가 있다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하면 나중에 10억이 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2억 7천짜리를 4억 7천에 사면서도 본인이 뭘 사는지 모르고 사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통 개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내 물건의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고 부동산 시장이 꺼지면 2억 7천 이하로 떨어지는 원본 상실의 어떤 큰 데미지를 겪는 곳들이 되게 많은데 지금 개발을 베이스로 가지고 가시게 되면 무조건 투자는 개발을 베이스로 깔고 가셔야 돼요. 근데 개발을 베이스로 가지고 가시게 되면 지금 현재 모습으로도 예쁘게 가는 물건들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바라봤을 때 현재 모습으로 이 정도 시각 돈이면 괜찮겠다.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겠다. 이런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실제적으로 삼전동이라는 데는 우리가 지도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한전부지에 대한 개발 베이스가 좀 깔려 있고요. 그리고 네. 수서지구가 또 같이 놀고 있고 롯데월드가 지금 들어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마어마한 개발 베이스가 깔려 있는데 이것을 개발의 교집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요. 네. 완전히 이렇게 진짜로 개발되는 거. 그러니까 기본 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계획도 아니고 실제로 개발이 되는 거에 대해서 투명하게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세네 가지가 주변에 깔려 있는 건 엄청난 겁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 가지고 이 주변의 주택이 상당히 부족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적 편집도로 한번 그 삼전동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네. 삼전동 자체가 이렇게 이제 자리를 좀 잡고 있죠. 근데 옆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9호선 전철이 지금 현재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9호선 전철이 지나가는 게 2, 3년 미뤄졌기 때문에 물건에 더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심리적 효과를 보자 그러자면 이미 9호선 전철 때문에 땅 가격도 오르고 물건 가격도 오르고 반영이 다 되어 있는데 주변에 다른 개발 때문에 9호선 전철이 안 된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진 않아요, 지금. 땅 가격도 그렇고. 그 기대를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게 어떤 효과를 갖고 오냐면 2, 3년 있다가 전철이 뚫릴 때 이미 반영된 이 기대 심리가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전동이나 잠실이라든가 석천이라든가 이런 데 물건 사신 분들은 굉장히 오히려 행운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철이 뚫린다는 이유로 2, 3년 있다가 또 한 번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현재도 올라가고 있지만. 그러니까 삼전동 자체는 여러 가지 호재거리를 갖고 있는데 기왕이면은 9호선 전철이 가깝게 뚫리는 곳으로 들어가시면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봤습니다. 자, 오늘 신화선 대표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죠. 조금 전 시청자분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방송을 통해서 궁금증이 모두 다 해결되지 못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바로 신화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신화선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주제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노후 준비를 위한 소액 투자 및 재건축 투자고요. 이번 세미나는 토요일과 화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열립니다. 궁금하신 점은 02797-0300번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신화경제연구소 신화선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